윤석열 내란이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따박따박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그 민주진보 진영은 지난 주말에도 역대급 시위를 벌이면서 의지를 다지는 것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토요일 날 이 집회를 사실상 이끌어내면서 역대급 그런 리더십을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활약을 했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접해 줘야 되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간, 화끈하게 인물로 풀어보는 이슈 인물 분석 누구냐 넌, 오늘 첫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또 가셨나요? 네네,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의원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또 이제 민주당이 주최를 해서 한 거여가지고요. 특히 또 우리 당원분들 많이 오셨고, 이번에는 광화문이 아니라 안국역 헌재 앞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였습니다. 헌재 앞에서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거의 네. 광화문까지 이어지게 네, 완전 꽉 그렇게 찼었어요. 꽉 네, 찼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좀 출정식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네. 사실 그날 우리 이지훈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민주당의 의원들, 그다음에 무슨 지역 위원장님들, 네, 네. 그다음에 직능본부의 뭐 직능위원장이라고 하나요? 네,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에서 주최를 한다기보다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참석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주최를 한 거였어가지고요. 더 이번에는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예. 자, 토요일 날 이렇게 열기가 있었고 일요일에도 뭐 집회는 시민단체 주도로 해서 계속 네.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뿌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몸살 때문에 아, 사실은 일요일 날 먹사니즘 네네. 그 출정식에도 네. 갔어야 되는데 아, 못 거기는 가셨구나. 네. 누워 있었습니다. 최근에 독감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아직 같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고모님들 막 70대 후반, 80대 초반 고모님들까지 야 이번에 진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다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참, 그러니까 토요일 날 참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 아니었나.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결속하는 그런 시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자기가 나오기 싫은 사람들이, 결속하기 싫은 사람들이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네, 네. 예, 이따가 한번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좀 근황 얘기 잠깐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마포 문화센터, 그러니까 마포 아트센터. 네. 이 마포 아트센터는 사실은 마포 갑이죠. 그 위치는. 마포 갑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또 네. 챙기셔야 될 그런 곳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마포 갑에서 네. 갑질이 벌어졌다고. 아, 그렇죠. 갑질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기 안에 이제 화장실에, 요즘 화장실에 휴지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는데, 저기 화장실 중에서도 특히 샤워실과 이제 탈의실이랑 연결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휴지를 이제 원래는 비치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롤 휴지 있지 않습니까? 네. 큰 거 비치를 해놨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씻고 나서 수건 안 가지고 오면 그냥 그 휴지로 다 닦는다든지 발을 네. 닦는다든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 한 롤만 쓴다면 거기는 너무 많이 휴지가 이제 낭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그 휴지를 이제 비치를 안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데 전 구의원이 아니 여기 왜 휴지를 비치를 안 했냐라고 하면서 구청장한테 바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 다 국힘 소속.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구청장이 딱 쪼르르 달려와서. 와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면서 예. 이제 요만한 이렇게 지휘본 같은 걸 가지고 네. 다닌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환경 반장님, 예. 환경 미화하시는 반장님께서
이제 막 이 뭐 한 설명을 거냐.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다 대고 뭐 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거 거기다 대고 거기다 대고 뭐 입을 이빨 닫아라 뭐 막 이런 거. 입을 닫아라 뭐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참.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많은 사람이 들으셨어요. 네. 입을 닫아라 이빨을 닫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제 이분이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60이 넘고 그런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굉장히 이제 모욕감이 들었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면서 약간 이제 논쟁이 된 거죠 거기서. 네. 그랬더니 일단 구청장 그 자리를 떠났는데 다음 날인가 하여튼 또 이제 그 밑에 정무실장이 와서 네. 그 사람 어디 소속이냐 어디 노총 소속이냐 뭐 조치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내가 조치하라고 한 사실은 없고 뭐 이제 여기에 옥신각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환경 그 미화 담당께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고 네. 이제 내가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문제 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갑질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마포구청장은 사람 죽어갈 때는 전 처먹고 있더니 네. 자기 그 당 소속의 구의원이 민원 넣으면 바로 날려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자초지종을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 거기 여기는 가서 제가 전문이라서 조금 아, 설명을 드릴게요. 맞아요. 전 거기 계셨었죠. 네, 제가 여기 본부장 출신입니다. 네. 2011년서부터 2013년까지 본부장을 했었고 마포 아트센터의 나름대로 제가 평가하기에는 전성기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체육센터가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트센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은 공연장과 기타 등등 그 공연의 공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예술 교육을 시작하는 네. 그 교육의 공간이 있고 맞습니다. 문화교육센터 예. 같은 곳이죠. 그리고 체육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사실은 체육 공간에서 수익이 나와서 네. 많은 부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포 구청장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말 중에 하나 그거였다면서 58억 원이나 내가 주고 있는데 이걸 휴지도 하나 못 사!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게 만들어야 돼. 네, 그랬다고 네, 합니다. 마포 근데 구청장인 내가 마포 구민을 위한 마포 구청장이 휴지 하나 때문에 여기를 와야 돼. 아니 이런 근데 얘기를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58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돈을 더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좀. 네, 네. 왜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체육 공간이 그 주민들의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네. 주민들에게 서비스라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갖다가 유지할 때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기구에 의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이 돼 있어요. 그게 네. 바로 마포문화재단. 네, 그렇죠. 재단에 위탁한 거고 위탁한 걸로 그 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구청장이고 나발이라고 해도 사실은 여기 가가지고 내가 점검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장한테 얘기를 하고 네. 이사장은 대표한테 얘기해서 대표가 점검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아니 아무리 산하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만약에 지금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라고 네. 생각을 하면 산하 기관에 뭐 감사원이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 가가지고 내가 감사하겠다고 이 직접 하고 그러면 안 지휘봉 되는 갖고 거죠. 돌아다녔다고 해보세요. 어떤 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문제의 공간 그 공간은 원래 그 휴지를 갖다 놓으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예전서부터 지금 2013년도인가 12년 그때서부터 비치를 안 했던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었군요. 그때부터 안 했었는데 예.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네. 한 명의 민원 그것도 본인이 아마 쓰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불편하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민원 받다가 제가 그 몸담고 있었을 때도 그 위에 대표가 나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중간에 직원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네. 구의원들이 이렇게 민원 진짜 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민원 안 들어주면은 뭐 무슨 구정감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구에서 감사하면서 그냥 막 직원들 그 괴롭히고 네. 그런 짓이 다 갑질입니다. 정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아니 구의원들은 뭐 사실은 여기 다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신청할 때 있으면 맞아요.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 있어요. 오픈런이에요. 완전 오픈런. 네, 특히 수영장 이런 거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몇몇 구의원들은 뭐 줄도 안 서고 들어가더라고. 아 그래요? 그건 이런 게 잘 갑질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갑질이죠. 네. 문 갑질이죠. 문모 의원님
제대로 준서고 그 신청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 전 이런 의원입니다. 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성함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예. 전 의원입니다. 아, 전. 문 전 의원이십니까? 아니요, 예,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아니라 전. 현직도 아니에요? 네, 전 심지어? 구의원입니다. 전 구의원. 네.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런 일들 정말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포구청장이 또 이렇게 갑질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무위키에서 이제 이름을 딱 쳐서 들어가 보면 갑질 논란에서 몇 개가 좀 나옵니다. 네.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 모든 것은 또 민주당의 잘못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당이 구청장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네. 이지은 위원장님 당선시켜 주시면 이런 일 전혀 안 일어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12시 땡명 뉴스로 오늘 짚어볼 이야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땡명 뉴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오랜만에 라임을 넣어서 랩을 한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배고파. 이야, 라임이 짝짝 맞아 떨어졌죠. 네. 국힘이 포기한 보수,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겠다. 또 계속적으로 뭐 중도 진보 논란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입장을 갖다가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고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 가릴 것 없이 필요한 일을 잘하면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대중정당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념은 이념보다도 지향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중도 보수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진보의 역할은 또 젊은 정당들 그쪽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략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네, 그 전략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보면 저는 이제 저 말씀하시는 거를 정말 이해를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서구의 입장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게 진보라고 보기에는 정말 보수 중도 보수에 가깝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도 보수죠. 네,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제대로 된 보수가 없는 지금 상황, 이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역할까지도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의 가치를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논란을 삼고 싶어서 논란을 일부러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다 진보라고 저는 생각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김부겸 이런 분들이 언제 진보적인 정책을 하나라도 낸 적이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한나라당 소속이다가 넘어오신 분이 네. 진보라고 얘기를 하시고 김두관 이런 분이 야 김두관이 언제 진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하나 있던데요. 이렇게 뭐 민주시민 예 민주시민 그 뭡니까 평가, 능력 평가. 능력평가 뭐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진보라고 진보인 사람은 김경수, 이낙연, 예. 뭐 김두관, 예 김부겸 뭐 예,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답이 없어요. 거기 누가 진보입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렇더라고요.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도 우리는 보수 우파다 이야기를 하셨고 예. 문재인 대통령님도 우리는 보수다 이런 예. 말씀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네,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님도 28년 전에 보수 우파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분처럼 정말 뭐 노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성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친 분이 없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지금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지금 이 예. 이야기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다들 신나서 논란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잘 살이죠. 아, 그렇죠. 먹고 네. 사는 문제 해결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 네, 그걸 위해서라면 어떨 땐 진보 정책을 쓰는 거고 네. 어떨 땐 보수 정책을 쓸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자, 중도 보수로 밀어붙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갤럽에서 지지율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여당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비교적 뇌가 뭐에 잡아먹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아주 좌불안석이에요. 이러다 진짜 우리 극우 정당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극우 정당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서 이제 뭐
국힘을 지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유 대통령이 계엄한 거는 이거는 잘못이지라고 생각하는 건전한 보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싹 무시하고 지금 완전 극우로 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중도 보수층에서 이제 국힘을 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시사숙덕숙덕님이 국힘은 극우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극우로 가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원래 극우 본색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네.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가면을 스스로 막 벗고 있어. 맞아. 막 벗고. 네, 네. 우린 극우야, 좋아. 오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극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이? 그래? 그러면 니네들이 비워준 땅 우리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커버하지 못한 정책까지도 민주당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걸 내부에서 욕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반란자 밀정들이 정말 형님을 갖다가 퉁수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민주당의 본령을 지키고 있는 사람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김부겸과 만찬 회동을 이재명 대표가 한대요. 당 정체성 논쟁 이견 좁힐까? 그러니까 경향신문도 제목을 저따위로 다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논쟁 이견이 지금 핵심 문제입니까? 그렇죠. 일부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재명, 김부겸과 오늘 만찬 회동. 김부겸 자리 하나 차지할까?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마치 김부겸이 무슨 엄청난 정체성과 관련된 소신이 있는 인간처럼 얘기합니까? 언제 소신이 있었어요? 여기서 심야 시사에서 다룰 거 하나 미리 까놓고 가겠습니다. 자, 김부겸 누구랑 사돈일까요? 아, 누구랑 사돈입니까? 김부겸의 따님이 윤세인이라고 옛날에 이제 탤런트였던 네, 분인데 그분이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고려 아연이 사돈입니다. 아, 그 유명한 그렇군요. 고려 아연 지금. 예. 그 재계 재벌 순위로 100위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뭐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네. 사실은 주주들을 갖다 완전히 배반하는 선택을 하다가 주주들에 의해서 좀 제재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고려 아연. 영풍문고 맞아요. 그러면 아니 고려 아연하고 사돈관계면은 이분이 진보예요? 아, 그 부분에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찾아봐야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찝찝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그자의 본색을 더더욱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희소식들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이 2월 19일서부터 이렇게 기사가 쏟아졌는데 희한하게도 이 공소장 변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2월 21일서부터는 저 기사가 싹 사라집니다. 네. 2월 21일이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네.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주 중에 있었던 그런 주요 이슈들 가지고 한번 복귀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료를 갖다 없애려고 했는지 2월 21일서부터는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번 이 시간은 원래 지난주에 주요 이슈들을 갖다가 뽑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소장 변경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 변호사님. 저게 네, 사실 돌아가셔서. 네. 그 저거는 이제 검찰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그 앞부분에서부터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선거 기간 중간에 있었던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 당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생지라든지 예. 뭐 경력, 학력이라든지.
학력, 경력, 재산, 행위는 약간 문제가 있긴 하죠. 어쨌든 행위도 들어갑니다. 네.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알았으면서도 몰랐다라고 거짓말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래서 아니 알고 모르고는 인식의 문제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위가 있었냐. 이걸 특정해라. 예.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 넘게 특정을 못하다가 결국은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교유행위 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교유행위가 뭐냐라고 했더니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이야기한 것이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다. 네. 이렇게 해서 1차로 어쨌든 공소사실 특정도 안 하고 있다가 법원 때문에 어쨌든 겨우 공소사실을 특정을 했습니다. 네. 1심에서. 예. 그랬는데 김문기 관련한 부분은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2심에 올라와서 다시 또 이게 너무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공소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특정을 맞아요.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얼마나 검찰이 대충 해왔는지 아무렇게나 막 이것저것 다 연결짓고 묶어가지고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세 가지로 공소 사실을 딱 다시 또 특정을 했어요. 네.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후에 드디어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 네. 요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요 세 가지로 다시 공소장을 변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이라는 게 범죄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범죄 사실을 제대로 특정도 하지 않은 채 어쨌든 무조건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몰고 온 건데 이게 계속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한 번 더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요 얘기가 세 가지가 네. 얘기한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게 있고, 그리고 그 국정감사 국정감사.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네, 이걸 요- 막 뭉개서 얘기를 해요, 얘네들이. 맞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제 김문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글로 남기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네. 말로 할 때는 토론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네.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 남길 때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반면에 말로 특히 토론 같은 데에서 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에서는 여기 전부 다 이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 때 이제 백현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정부에서 강압이 있어가지고 이제 협박처럼 협박, 느꼈다. 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협박도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느꼈느냐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협박으로 느꼈다는데. 예. 예. 그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국회 증언 감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거기에 따르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 외에 다른 법에 의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와서 증언을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국회 위증죄로 고소를 맞아요. 해야죠. 위증죄로 고소를 했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검찰이 이걸 몰라갖고 여태까지 이렇게 뭉개기식으로 그렇게 공소장을 썼을까요? 요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걸 너무 잘 알아, 검찰이. 근데 제대로 따박따박하게 했다가는 다 무죄가 나올 것 같거든. 나오거든요. 무죄가 나오니까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자, 그러면 과연 선거법 2심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무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더 높아진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을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쪽을 코테이션 마크 딱 따가지고 이렇게 마치 동등한 그런 얘기를 양쪽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언론이 할 짓입니까? 사실
언론은 자기가 판사나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여러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재판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핵심은 저렇게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이러면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하라고 지적했다. 예.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지적했고 요구했다. 그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길리님, 명박사님 맞죠? 검찰 굴뚝에서 토리털 나는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네. 송쌤 몸살엔 밥 2공기. 아이고 밥 2공기 먹으면 몸살이 났습니까? 좀 오늘 점심 때 한번 2공기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자, 나경원, 윤상현 등 20여 명 공수처 항의 방문을 또 한대네요. 영장 기획을 은폐했다. 영장 쇼핑을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것도- 애초부터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엔 네. 어떤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걸 은폐한 적이 단 한 차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로 다시 우리가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서 약간 기억이 안 나시거나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계엄이 딱 터지고 이거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검, 경, 공수처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맞아요. 막 수사기관이 난립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가 나타나서 공수처가 야 나에게 다 이첩을 해. 그 네. 사건 다 나에게 이첩해. 공수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첩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첩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우리 수사 잘하고 있는데 이첩을 하라고 해라고 했더니 이제 공수처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원래 12월 3일 이후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영장을 이제 그때 중앙지법에다 영장을 신청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가지를 이제 청구를 했더니 거기서 기각을 하면서 했던 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동일한 영장들이 중복해서 올라온다. 검, 경, 공수처 다 중복해서 올라오니까 수사기관들끼리 좀 조율을 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라라고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첩 요구를 한 거다. 우리가 다 정리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알았다라고 하면서 경찰도 이첩하고 검찰도 이첩하고 경찰이랑은 같이 수사본부를 차리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어떤 사실이 좀 있었냐면 먼저 경찰 같은 경우는 국조본을 만들면서 이제 사건들을 갖다 이첩을 한 거고 네네. 검찰은 버틴겼죠. 처음에 버티고 있었죠. 네, 처음에 안 하겠다. 우리가 왜 이첩하냐? 네네. 우리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첩할게. 네. 근데 사실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맞아요. 이첩 요구하면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즉시 있습니다. 이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 이첩을 하게 되는데 이첩 요구를 한 이유가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네. 한 거였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미 다 했어요. 저기 이제 그 앞에 그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 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영장 기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니네 다시 서부지법에다 한 거 아니야? 영장 쇼핑한 거 아니야? 법원 쇼핑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기다 뭘 끼워 넣냐면 그때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거 보니까 거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됐는데 그랬는데 그거 숨기고 서부지법에 다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기각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사기치고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쪽도 그렇지만 민주 진보 진영에도 있어요. 아시죠? 아니 중간에 뭐 이것저것 짜맞춰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막 선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렇게 이거 맞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한 공수처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공수처가 국가기관이니까 명예훼손을 갖다 다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공수처장 개인을 갖다 갖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랬으면은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다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저 사람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했는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니 제발 기본적인 사실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을 공수처장으로 윤석열이 임명을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참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기 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KBS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사실 확인을 좀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종편을 봤더니 각기 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더라고요. 이건 각기 주장이 아니야. 팩트야, 팩트. 맞아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저걸 또 그대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잠깐 보여주셨던 그 뭐죠, 이제 중앙지법 이거요. 네, 그렇죠. 나경원, 윤상현 등 공수처 항의 방문한다.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에는 그냥 국힘 측 주장밖에 없어요. 네. 공수처 측 입장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영장 기각을 은폐한 적이 없어요. 네. 애초에 이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 사유를 정확하게 거기다 적었다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면은 공직자로서 혹은 공인으로서 혹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몰라서 잠깐 착각해서 그럴 수는 있어. 네. 그런데 사실을 확인을 하고 나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할 의무가 있는데 저렇게 그 부분 나머지 부분 싹 빼고 마치 국힘의 주장이 사실인 양 저 부분만 저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쉴드를 치고 있는 강선영 야. 의원의 질문에서 오히려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니까 야. 강 의원이 말을 제대로 답을 못하고 그냥 다른 데로 그렇죠. 넘기는 네, 네. 이런 장면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김용현의 집사는 계엄 후에 서재 자료를 전부 치우라고 지시했고 노트북도 부셨고 세상에 3시간 세 동안 시간. 갈고 통을 3번을 비웠다. 네. 세절을 3시간 동안 했대요. 저거를 또 다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따로 기소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전화 교체하고 네. 노트북 다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고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윤석열의 내란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다. 어디서? 아. 경호처에서. 경호처에서요. 경호처에 지금 경호처 차장인 김성훈의 워딩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자동으로 비화폰 서버가 삭제되고 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이틀이라고 정한 게 없대요. 그런 규정이 없대요, 원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로 쟤네들이 설정을 해놓은 거네. 설정. 설정을 해놓은 거네요. 그리고 김성훈이 통신병과 출신이어가지고 저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저기, 예. 그래가지고 계속 지워져서 디가 오징의 효과가 나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맞습니다. 경찰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지금 3번이나 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 기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각하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죠. 검찰이 지금 불청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이거 삭제하라고 거의 봐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왜 봐주겠습니까? 검찰 자기들 증거도 저기 있으니까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빙고. 그렇죠. 저 비화폰을 까면 저 안에 자기들의 증거도 다 있을 거니까 저 지금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거죠. 저기 비화폰에 누구 비화폰이 있냐면은 김건희 비화폰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김건희가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경호처 차장인 김성우는 우리 여사님 번호가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 오시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를 털어야 되는데 그래야 네. 김건희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실히 그 물증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검찰이 저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더 이번 계엄에 실제 수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조용현 그 국정원장하고도 예. 전날 계엄 전날과 당일 그 당일이 또 00시 몇 분이더라고요. 예. 그 새벽에 무슨 문자를 그렇게 주고받는지 모르겠어요. 최재형 목사하고도 막 거의 새벽에 주고받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밤에 뭐 하고 낮에 자는 건지 어쨌든 아니 그 계엄 직전과 그때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분의 삶의 패턴은 야행성이니까. 좀 밤에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네. 사람이 한번 그게 버릇이 돼 버리면은 그 고치기 바뀌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저도 대학 때 밤에 주로
밤에 학습하고 밤에 무슨 뭐 학습한 거 맞습니까? 예, 학습 맞습니다. 학습하시고 네네. 야, 위원장님, 갑자기 이제 경찰이라는 거 네. 잊고 있었는데 질문이 훅 들어올 때 경찰스럽다. 아,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제가 거짓말하는 예.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밤에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좀 하시고 네네. 인생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인생 공부. 예. 술도 좀 마셨습니다. 네. 예. 자백을 하게 만드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이 무제한 최후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최후 변론이니까. 그러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갑자기. 야,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저는 근데 여전히 윤석열은 본인이 잘못한 거 없다. 국민들에게 경고성,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경고성으로 한 것이다. 이거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낸다고 해서 그걸 누가 받습니까 지금? 누가 받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지금 정말 임계치에 도달했는데 저런 얘기를 하면 약 올리냐고. 장난치나 이거 그렇죠. 바로 나오죠. 장난치나 지금. 저런 애가 제일 밉지 않습니까 사실? 자, 애초부터 진상 부리던 애는 계속 진상을 부리고 있으면 네. 그나마 쟤는 저런 애야 이러지만 진상을 부리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짓들을 저렇게 하면은 진짜 도대체 제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최근에 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탄핵이 기각됐을 때 국힘에서 대국민 사과를 사과를 하겠다. 기각됐을 때 인용이 아니라 어떻게 기각될 거 생각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용됐을 때는 뭐 그 다음엔 특별한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야구르지 이러는 것 같아. 진상 그러니까요. 피우다가 네. 이렇게 하면 야구르지. 그러니까. 미안해 이러서 야구르지. 진심인 줄 맞아요. 알았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국민들 마음을 좀 이해하려는 이렇게 교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예. 저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사이버 레커들이 저러거든요 주로. 사이버 레커들이 제가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릴 줄 알았지 이러면서 네. 뻑가니 뭐 이런 새끼들이 하는 게 이런 짓인데 네네. 뻑가도 잡혀간답니다. 제발 좀 윤석열도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전 광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들 사료의 최문원 박성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료 하나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 우리 좋은 친구들 사료에는 16가지 성분이 들어간 특허받은 물이 들어가는데 이 특허받은 물을 사료에 배합하면 정말 영양이 뛰어난 사료가 만들어져. 이 특허받은 물에 들어간 영양소는 간 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사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 우리 사료를 먹고 건강해지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친구들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료에 대한 자부심과 더 나은 목걸이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해. 그렇게 3가지 제품, 고체 샴푸바, 멀티밤, 산책 스프레이가 나왔는데 사료가 속을 다스려 건강하게 해준다면 이 3가지 제품은 어디에 좋을까? 우선 3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케어, 클린, 힐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깨끗이 씻기고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숨을 쉬고 힐링하는으로써 반려동물의 정서적인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사료만큼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아로마 테라피 제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예, 우리 좋은 친구들 진짜 우리의 동반자자 좋은 친구들이 돼주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등 우리 펫들에 대한 최고의 또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전체를 라인업을 갖다가 좀 우리 사진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가운데 있는 게 사료들이에요. 그리고 양 옆에 있는 게 그 패드. 쉬했을 때 특히 저건 이제 강아지들한테 사용하는 거죠. 고양이들은 모래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좀 모래도 이제 조만간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주 특급 모래를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아로마 테라피 상품들. 이 샴푸바,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밤과 스프레이도
아로마 오일이 그것도 사람한테나 쓰는 천연 아로마 오일이 어. 유기농 아로마 오일. 네.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이렇게 밤과 샴푸바 요거를 묶어가지고 특별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스프레이를 사은품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다 쓰고 있잖아요. 일단 강아지 씻길 때 이 샴푸바는 정말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거품이 너무 잘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찍찍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는 샴푸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거품 잘 안 생기죠. 그렇죠? 애들이 또 피부에 발진 생기는 거 이거 샴푸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비누예요. 비누인데 그 안에 유기농 오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면활성제 같이 화학적인 것들이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 편안해하고 아주 자극적인 향도 없으니까 좋아합니다. 거품 부드럽게 잘 생겨요. 그리고 비누이기 때문에 천연 글리세린 아닙니까? 물만 대면 쫙 빠져요. 오. 그러니까 밑에 비누기가 안 남아 있으니까 말리기에도 너무 좋죠. 거기다가 이 밤 같은 경우는 발사탕을 안 한다니까요. 발라놓으면은 촉촉하게 이제 보습을 해주니까 강아지들이 갈라지고 꺼끌꺼끌할 때 그 기분이 싫어가지고 발사탕을 자꾸 하는 네. 건데 그걸 안 하니까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세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네, 저렴합니다. 네,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너무 힘드시니까 저 공구로 사셔도 돼요. 네. 저렇게 5개씩 같이 있는 거 한 두세 분이 같이 공구로 사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죠, 나눠서 쓰시면 그 공구 주도했던 분은 저거 스프레이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3종 세트를 가지면 되고 그렇죠, 네. 3명이 사면은 두 개씩 나눠주고 나머지 한 개를 자기가 스프레이까지 챙기면서 챙겨도 됩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이 사료를 갖다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가지고 샀어요. 요거를 딱 사가지고 한번 딱 또 풀어줬더니 그 전에 또 줬던 사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 사료만 그렇게 골라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섞어줬거든요. 섞어주니까. 같이 먹으라고. 아. 그 전 사료 아깝잖아요. 네, 그쵸. 근데 좋은 친구들 사료만 골라서 먹는구나. 어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알아가지고. 바람이. 여러분들도 특히 요 비타 사료 요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타나무 원액은 지금 사람에게도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그 비타나무 원액이 들어가 있는 생수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생수의 2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좋은 친구들 010-7450-6678 010-7450-6678로 전화문의 문자 주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치약 갑니다. 찬물이 무섭다. 뜨거운 것도 피한다. 문제는 당신의 실인이. 성인 15%가 겪고 있다던 실인이의 고통. 당신의 실인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N47 플라즈마 치약. 우리 치아 표면은 원래 미세한 구멍이 있고 이 위를 상아질의 보호막이 싸게 되는데 이 보호막이 나이가 들고 칫솔질 등에 의해 손상되면 치아 표면 미세한 구멍이 노출되고 이 구멍으로 연결된 신경 전달관을 통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가 실인 거죠. 플라즈마 치약의 주성분인 인산칼륨은 빠른 침투력으로 당신의 손상된 치아의 보호막을 칼륨 성분으로 코팅해주고 당신의 시린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플라즈마 치약은 당신의 미각을 둔화시키는 방부제, 사카린, 계면 활성제가 없는 이른바 산무 시스템으로 당신이 음식의 맛을 더 진하고 잘 느끼게 해줍니다.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잇몸 질환 예방, 치아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플라즈마 치약. 쿠팡 판매가 한 개 28,000원, 4개 한 세트에 112,000원이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특판가로 4개 한 세트를 65,000원에 드립니다. 지금 문자 주문 주세요. 010-5069-7040.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010-5069-7040.
자, N47 플라즈마 치약, 치과 질환을 철통처럼 지키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실인이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한다는 거죠. 인산 칼륨이 들어가 있어서 겉을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인이 증상을 잡아주게 되고요. 또 하루 정도는 확실하게 완화시키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계면활성제 안 들어가 있고 방부제 안 들어가 있고 사카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만큼 좋은 성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 이 치약을 또 구매해 주시면 지금 통영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성열 대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정말 이제 최은순의 그 범죄들을 갖다가 확인시켜줄 그런 날이 조만간 올 텐데요. 그분을 갖다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010-5069-7040, 010-5069-7040으로 전화 주시면 일석삼조의 효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냐 넌 들어가 볼까요? 누구부터 껍질을 벗겨줄까? 명태균! 야, 제목 강렬합니다. 누구부터 예. 껍질을 벗겨질까? 명태균의 시간이 왔어요. 명태균의 정말 시간이 왔어요. 껍질을 벗길 기세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금. 네. 김한나 변호사 면회에서 홍준표 오세훈 대선 출마하면 추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한나 변호사가 누구냐면요. 예.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대변인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본인 공익제보자로 신청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 3시간 동안 아주 엄청난 얘기들을 갖다 쏟아놨고 네. 그리고 아예 황금폰 3개 그 박범계 의원도 같이 갔다고 들었어요. 네, 네. 황금폰 3개와 로봇 모양이 어우, 있는 저 USB. 너무 귀엽게 생긴 USB. 네, 네. 요거. 비주얼이 아주 그냥 네. 예. 요런 취향이 있을 줄 몰랐네. 또 명태균 씨한테. 네. 근데 아마 이 진짜 어린 딸의 취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딸을 또 되게 이뻐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나이 들어서 얻은 딸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나이 들어서 애를 낳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아, 있어서. 그래요? 네. 예. 우리 애가 13살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귀엽게 생겨 있는 USB와 또 황금폰 3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인데 무시무시한 게 다 담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서 연루돼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100여 명이 같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네. 이미. 그리고 80명 정도의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날아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뭐 수사는 끝났다. 예. 어느 시점에 터트릴 거냐만 남았다. 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아주 또 찰진 비유를 또 했는데요. 시골에서는 잔칫날 돼지를 잡는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예. 탄핵하는 날 멧돼지를 잡는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멧돼지가 아니라 그냥 돼지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 나가겠다라고 하면 오세훈, 홍준표 터트리겠다 이 뜻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잔칫날. 그러니까 잔칫날. 조기 대선. 조기 대선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그런 날. 네, 그런 날에 돼지를 잡겠다. 그렇죠. 돼지란 돼지란 자기가 사육해가지고 먹이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키운 애들. 그렇죠. 내가 그러네요. 다 어. 내가 키운 애들. 내가 다 키운 애들. 잡겠다. 내가 키운 애들 잡는데 네. 누구부터 껍질 벗길까? 껍질 벗길 사람이 아주 지금 많습니다. 아, 돼지 껍질 맛있는데 참. 그러니까요. 예,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씨인 것 같죠. 오세훈 씨가 제일 지금 뭐 온갖 드립을 하면서 맞습니다. 예, 이 지금 홍준표, 오세훈 이 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언론에 접촉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맞습니다. 오세훈은 처음에는 한 번밖에 안 만났다 그러더니 여러 번 만났다로 일단 말이 바뀌었대요. 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명태균 씨가 송 셰프, 장어집, 또 뭐 예. 어디 네 군데를 아주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를 했고 예. 또 이제 문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직접 그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직접 보낸 문자에 보면 언제 6시 반에 뵙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다. 이런 그렇죠.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나왔죠. 네.
이 정도 되면은 뭐 사실 옛날에는요. 지금 그 윤석열 시대에 오면서 이 녹취록이라든지 유관 문자라든지 이런 게 증거 능력이 마치 적은 것처럼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증거 능력에 대한 훼손을 갖다 시도해가지고 네, 네. 많이 좀 신뢰도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 조사가 그 건들이 나왔으면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수사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유증 같은데 뭐가 분명한 게 나와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보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도 정말 모든 국민이 TV로 다 봤는데도 예. 자기는 지시 안 했고 그런 말 한 적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도 이거 다 배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오세훈이든 뭐 홍준표든 뭐가 나와도 일단 부인을 하고 보겠죠.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상식적인 어떤 아, 그렇죠. 그 합의들이 있었어요. 네, 네. 녹취록이 나왔다. 그럼 네. 야, 이 녹취록이 나왔으면 이 정도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록이 나와도 난 그런 적 없대. 네. 그럼 녹취록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누구 거냐고요, 어. 진짜. 뭐 어떤 자들은 앞뒤를 잘랐다고 주장을 하고 앞뒤를 자른 것까지 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주면은 목소리가 내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김영선이 해줘라. 이거 분명히 육성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기만 한데 특검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특검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자, 김영선을 꽂아준 김건희하고의 만남. 검찰은 이미 작년에 물증을 확보했답니다. 이게 맞습니다. 뭡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미 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다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직간접적인 물증을 다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여기도 또 나오네요. 유경옥 행정관. 저 행정관이 코바나 뭐야? 컨텐츠의 예, 직원이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최재형 목사의 그 샤넬 디올백. 디올백. 네. 디올백을 자기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김건희가 유경옥한테 전에 다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돌려줬다. 그렇죠. 라고 그분. 했던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측근인 거죠. 그런 것까지 뒤집었을 그 의향이 있는 그런 아주 최측근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그 명태균 씨하고 유경옥 행정관 사이에 이미 2022년 6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예. 문자가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 여사 당시에 봉화마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명태균에게 KTX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서 김영선 의원과 진영역에서 비공개로 5시에 만나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서 벌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 셋이서 만나는 것을 이미 여기 문자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향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지금 소환 조사를 해야 돼요. 유경옥 나왔죠. 그 다음에 유경옥과 나눈 문자가 나왔습니다. 있었죠.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KTX 등중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내용이 복수의 증언자에 의해서 네. 김건희가 네. 사실은 김건희가 혼자 저 차를 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차는 그 대선 열차 뭐 이래가지고 네, 그 네. 타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네. 그 유명한 다리를 갖다 그렇죠. 이렇게 네, 다리 그 올리고. 열차, 네. 그 열차인데 그 열차에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 없이. 네, 네. 이런 것들은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덮었어 검찰이.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예. 네. 지금 벌써 4개월 전에 이게 다 수사가 된 내용인데 여기서 딱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딱 거기서 멈춘 거죠. 자, 명태균 쪽에 그 남상원 변호사인가요? 그 변호사가 네, 네. 남상권 변호사인가요? 이분이 홍준표 말대로면 내가 본 거 홍두깨냐. 최소 4번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고 네. 그리고 홍준표는 진짜 이제는 변명을 하면 할수록 추해질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저는 명태균 씨도
이제 뭐 저 사람이 실제로도 어떤 역할도 했었고 그다음에 좀 이제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여론조사 조작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좀 도움을 주고 했을 때는 아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돈도 받고 했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오세훈, 홍준표 다 나 저런 사람 저런 사기꾼 모른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독이 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요 타임에서 한번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감독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녹취록 있잖아요. 홍준표와 관련돼 있는 거. 그거 한번 틀어주셨으면 하는데, 예, 1분 정도만 한번 틀어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네. 공개한 거예요. 네네. 홍준표가 이준석이랑 만날 때 자기가 그걸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홍준표한테 이준석을 밀어라. 네. 그랬더니 홍준표가 내가 무슨 표가 있냐, 나는 무소속인데 네. 어떻게 미냐. 말도 안 된다. 당신 이름이 준표인데. 이게 농담이지만 실제로 네네. 그 국민의힘 내에서 아무래도 영향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준석을 밀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지인한테 얘기하는 게 그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둘이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준석아, 네 그 홍 대표 복당 안 시킬래?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큐. 중요한 거는 경선을 이기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농사를 못 지어놔서 그런 거라. 왜냐면 당협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뚜껑 깔 것도 뭐 있노? 뻔한데. 홍준표 아저씨 뭐 그 사람 다 내보내고 내가 그 한테 준석이 당 대표 되면 가서 사진도 못 찍는다. 수석 못해서 준석이하고 사진 저 먼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 가면서 사진 다 찍어놔라. 그리고 같이 대담하고 이야기하고, 에? 아버지와 아들처럼 해가 사진 막 찍고 다 해고, 카메라 다 불러라. 내가 다 가르쳐줬다. 화보 어떻게 만들으라고, 싹 다. 내가 홍준표 어쩐 줄 알아요? 싹 다 내보내고 다 불 다 끄락하고,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까 싶어갖고 준석이 만나는 거라. 안뛰기는 작아갖고 그때 이준석이 데리고 가니까 내보고 좀 나가 있으라 하대. 그래서 내가 준석아, 니 당대표 되면 홍 대표님 니 복당 시킬기가 안 시킬까? 최우선은 시킬기 안 시킬까? 시켜야죠. 대표님 됐죠? 왜 그런지 알아? 안 봐도 뻔하잖아. 그 알라 대놓고 살살 꼬시갖고 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큰 게 내가 내를 좀 복당 빨리 시키라고 그거 살살 꼬시라. 당 대표로서 홍 대표 자기 그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앞에서 보여주는 자체가 내가 홍 대표 좀 나가 있으라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준수가 니 바로 해라. 그러니까 바로 복당시키겠습니다. 내가 그만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오자면 바깥에 있으니까 박한수 사무실에 있었던 뭐 노락하더라. 금마가 내보고 이 바깥에 있었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홍 대표 목소리가 막 올라가 막 하소연을 하고 막 복당 빨리 시켜달라고. 그래 나와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대표님, 준석이 좀 도와주이소. 그러니까 나는 표가 없다. 무소속이라서. 이렇게 하대. 왜 표가 없어요? 이름에 준표인데. 홍준표. 그래서 때. 그래서 내가 가갖고 번쩍 안아갖고 뺑뺑 돌리다 하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음흉한 건 아니잖아. 사람이 좀 열등감이 좀 있고 사람이 좀 공격감이 좀 있고 좀 사람이 좀 매기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이해된다고 수없이 안 얘기했나? 진짜 지하가 너무 좁고, 아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식이 그것도 똑같더라고, 지 아버지. 내가 그 준석이 만나러 갈 때, 멋이 어떻고, 준석이 우리 아버지가 30년을 했고, 어떻게 지금 이준석이가 되겠습니까? 나경원이가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데, 우리 아버지. 홍 대표는 사람을 포용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그냥 좀 먹고 그냥 행동대장 같은 건 아직도 검사처럼 그걸 하면 되나? 자기 리더십이 좀 있어야지. 안타까워. 내가 노인이 안타까워요. 예. 홍준표 안타깝다고. 여기까지.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명태균이 지인이랑 통화한 내용인 예. 거죠. 저는 그 명태균이 어느 정도 과장을 하고 또 이제 과신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본인이 이걸 다 깐 거잖아요. 예. 상당수가 난 진실일 거라고 진실이죠. 봐요. 네. 실제로 그 둘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럴 순 없는 거죠. 정신병자지. 네. 그리고 둘을 만나게 해준 상태에서 홍준표의 복당을 이준석한테 부탁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게 했다. 네. 상당히 개연성이 있잖아요. 개연성이 있죠. 이준석이 당내에 어떤 기반이 있어가지고 당대표 선거에서 이깁니까? 네. 누군가가 계속 뒤에서 밀어준 거죠. 네. 그 중에 주류 중에 그 여러 가지 그 줄기 중에 한 줄기가 홍준표 개. 그렇죠. 홍준표 개가 밀어줬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렇다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럼요. 국힘에서 정말 명태균이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다 막 손절하면서 사기꾼으로 몰고 있잖아요. 아니 명태균은 정말 화가 날만 억울하겠죠. 억울하고 화가 날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실은 저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형량도 높아지겠지만 예. 내가 죽더라도 저거 같이 끌고 가서 죽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공익 제보자가 되면은 이제 참작이 되는 부분이 그럼요.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명태균은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그런 뉴스들을 갖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홍준표와 이준석은 지금 거의 사망 수준에 가고 있고요. 오세훈도 지금 어버버 하고 있는데 생태탕 정도로 그렇게 대충 무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오세훈을 봐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특검 가야죠, 정말로. 근데 그럼요. 오세훈은 야 검찰 뭐하냐, 검찰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 검찰이야, 특검 갈 건데. 그러니까요. 특검이라는 얘기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명태균이 날라들면서 홍준표, 오세훈 등만 유탄 맞은 게 아니에요. 김문수도 맞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명태균에 묻지 않은 사람이 김문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김문수를 다시 보는데 도저히 이 인간을 못 찍겠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찍겠는 거야. 그렇죠. 저분은 막 10몇 프로 나오고 이랬을 때 그게 이상한 현상이었었죠. 그렇죠.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었죠. 예. 그래서 지금 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차기 대통령 적합도라든가 지도자 적합도 같은 게 막 버프 받아갖고 나왔었는데 네. 이제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 인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김구가 중국 사람이라고 아이고.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이것도 뭐 그 뭐예요 예산을 갖다가 그 특히 무슨 예산입니까? 뭐 보육 예산입니까? 무슨 저 어떤 예산을 깎은 게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가지고 깎았다. 네. 아 복지소였던가? 뭐 그건 거기서 복지소였던 것 같은데요. 예. 예산을 갖다 깎은 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깎았다는 주장을 마구 하다가 네. 그것을 그 대정부 질의에서였나요? 그 정확하게 상황을 갖다가 숙지를 시켰잖아요. 네, 네. 숙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확인해 보겠다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을 또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그 경호처 직원들이 그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그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제가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거기에는 60주년을 맞이하여 임원이 그 밑에 자기 직원들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부르라고 사장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부르라고 강요를 했다면 이건 갑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건 갑질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경호처 60주년 기념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럼 이거는 갑질인가요? 이랬더니 갑자기 이제 당황해가지고 어버벅 되면서 아 그거는 강요의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다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제는 진짜 뭐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저 때 많이 나왔던 게 정말 이상한 현상이었었고요. 다시 돌아가고 있다. 저는 예, 맞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네. 진짜 대학교 3학년 때인가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민중당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도 진보 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니까 나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진보 정당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87년 이후였으니까 네. 그래도 이런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그때 김문수는 저희들한테는 영웅이었거든요. 네. 노동운동계에 살아있는 그렇죠. 신화였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네. 한결같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한결같기 위해서 참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 감사합니다. 김성수 화이팅. 이진우 화이팅.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서 예. 야, 네. 너무 이제는 방송에 거의 천재가 되셨어요. 네, 굿타임에서 이렇게 구독, 좋아요, 네. 댓글, 알림 알림 설정. 설정. 좋아요가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누구냐는 보겠습니다. 인성 밑바닥의 끝은 어디인가? 이준석! 예. 야, 이재명 대표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판을 또 하고 나섰습니다. 그 글을 갖다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 수정된 게 그다음 있어서. 예, 이걸 네.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준석이 갑자기 뭐 펜코의 일베 새끼처럼 발작발작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가, 이런 네, 그때가 이런 왜 그러냐면 네, 네. 뭔가 자기가 쭉 꿀릴 때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 자, 이재명 대표는 여러 이유로 원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주지의 사실이냐? 이게 허위를 전제로 놓고 허수아비 때리게 그렇죠. 하는 예, 네. 전형적인 그런 논법입니다. 네. 그런데도 최근 며칠 동안 정치 공간에서 차선을 물고 달리고 급정거 급출발을 반복하고 깜빡이 차선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 너처럼 하면 사고 나지. 삽입 리스크에다가 거기다가 그 평론가 매수하고 그리고 방송 MC한테 그 청탁을 해가지고 질문을 갖다가 상대방 당의 어떤 출마자한테 그 요구하는 이런 짓거리 하면 사고 나는 거야. 그래 사고 났잖아 지금. 맞아요. 좌회전 할 거면 1차로에서 하고 우회전 할 거면 가로변차로에서 깜빡이 정확히 켜고 방어 운전하면서 진입하십시오. 그렇게 안 했냐? 아니, 뭘 저렇게 자세히 썼을까요? 저는 저거 보면서, 아니, 저거 그냥 비유적 표현으로 한두 줄 쓰면 되지, 막 엄청 자세하게 썼잖아요. 예. 1차로에서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저거 쓰고 국민들은- 싶은 거예요. 대체 뭐에 취해서. 네, 대체 뭐에 취해서 핸들 그러니까 잡았냐. 음주운전 한 번 한 거 갖고 30년 동안 저렇게 울고 먹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도로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가 장난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펜코 애들 데리고. 야, 정치가 펜코 갖고 하는 거냐? 그렇죠. 어디서 쓰레기 같은 것이 그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또 재미있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저런 글이 나오니까 저처럼 화를 안 내고 네. 우리 MZ 세대들의 맞아요. 아주 촌철살인의 반박이 시작됐죠. 사이드 미러나 펴고 얘기라.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준석의 신화적인 영상입니다. 예, 택시 기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했다고 하면서 보여준 영상 보시죠. 사이드 미러를 접고 계속 가고 있어요. 야, 저렇게 택시 운전을 어떻게 해? 저렇게 택시 운전을 어떻게 하죠? 아니, 쇼를 하려고 해도 좀 제대로 해야지. 정말 저러다가 사고 나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절대 맡겨서는 안 될 사람은 사이드 미러도 못 맞습니다. 펴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래가지고 끼어들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이드 미러도 안 보이는데. 네. 아니, 본인은 저게 무슨 택시 운전 기사들의 뭐 애로사항, 고충을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네. 한 거잖아요. 네. 사이드 미러도 안 켜고. 사이드 미러를 접고 어떻게 얼마나 운전을 했을까? 딱 저만큼 운전하지 않았을까? 딱 저만큼 한 네. 거죠. 저만큼 찍고. 네, 사진 딱 찍으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지가 운전을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저 사이드 미러 접고 갔다는 거 몰랐었거든요. 예.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의 민낯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운전대 딱 앉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동 켜기 전에 의자 조절하고 그럼요. 이거 조절하잖아요. 룸밀러, 사이드 밀러부터 보고 네. 그리고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시동 켜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인간이에요. 저게 진짜 본색을 이준 본색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 참모들이 저거 바로 알았을 것 같은데 저 때는 의원이 아니었었죠. 예.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을까. 다 먹이려고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 아닐까. 먹이려고 그랬을 네. 수도 있어요.
예, 사이드 미러 접을 때는 비좁은 곳에 주차할 때는 그렇죠. 비좁은 곳에 주차할 때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그 사이드 미러를 잘 접는 곳은 어디냐면은 그 기계식 주차할 때. 아, 그렇죠. 네, 네. 사이드 미러 접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죽음을 불렀던 사이버레카 가면서도 잡힙니다. 그렇죠? 이준석 네. 너도 가면서도 잡혀. 지금 저 뻑가라고 하는 친구가 이준석과 똑같은 방식으로 100만이 넘는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여혐해가지고 네, 네. 영향력 키운 사람입니다. 돈 벌고. 이준석도 여혐 하나밖에 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가 뭐가 있어요? 이준석의 정치가. 여혐 하나잖아. 맞습니다. 늘 갈라치기해서 예. 2030들 표 모아 가려고 하는 그런 갈라치기. 예. 그걸로 정치를 해온 사람이죠. 뻑가도 잡히는데 네. 석화도 잡혀야죠. 석화. 석화도 석화. 잡혀야죠. 예.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익명으로 사이버 레커들이 익명으로 특히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BJ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특히 여성 BJ들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들 올리고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올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서버가 이제 구글이다 보니까 구글에서 신원을 잘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실제로 확인이 되더라도 뭐 벌금형이 얼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여혐을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거나 막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그로 인해서 받는 뭐 슈퍼챗이라든지 돈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수익금이 훨씬 많고 벌금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로 인한 수익을 아예 그냥 몰수를 한다든지 이런 법안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개정안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전용기 의원이 네. 뻑하 방지법을 네.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그 약자를 갖다가 혐오하면서 돈 벌고 혐오하면서 맞아요. 정치하고 사이버 불링이 마치 무슨 특별한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유튜브가 정말 많습니다. 강자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약자한테는 그냥 제발 좀 그런 사람들 없는 세상에서 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 번째 누구냐는 만나보겠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다 원희룡. 짧게 가야 돼요. 상속세 폐지하자. 저 이거 너무 황당했어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의 수혜성 정책이래요. 그러니까 부부 공제 확대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주장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에 대한 수혜성 정책이래요. 이게 발이 됩니까? 저 상속을 하는 사람이 주로 4050이에요. 오히려 6070이 상속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상속받는 4050 수혜를 한다. 아니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너무 급발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세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예. 상속세는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출발선을 비슷하게 만드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상속세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가 조금 반응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예. 갑자기 급발진을 해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인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왜 왜 이러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평범한 2030의 문제라고 또 그러죠. 2030은 그러면 지 말에 의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전혀 논리가 없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희룡 씨 정신 차리세요. 해롱거리지 말고 지금 갑자기 명태균한테 물려있지 김문수가 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미치겠지. 그 뭐라도 아주 자극적인 거 네. 그냥 하려고. 너도 죽어. 명태균 때문에. 네. 정신 차려. 참. 아무리 저렇게 해도 명태균 한 번 묻은 명태균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명언입니다. 정말 한 번 묻은 명태균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네. 오세훈도 저소득층 아이와 고소득층 자제. 아이고 저거 봤습니다 저도. 참 진짜. 제가 분명히 저소득층 아이들 밥 주는 건 동의를 했었고요. 고소득층의 자제까지도. 그러니까요.
저게 자동적으로 저렇게 딱 붙어서 가나 봐요. 그렇죠. 네. 고소득 자, 층차제. 지금 이런 명태균 묻은 인간들 지난주에 굉장히 똥줄 타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보낼 것이다. 자, 그러면 금주에 주목해야 될 사람. 자, 이번 주에 누구냐? 너 돈줄은 마르고 수사망은 좁혀오고 정광훈. 예. 네. 자, 정광훈의 내란 선전 선동의 고발 관련 피의자 10명이 지금 소환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경찰은 전광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광훈은 날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광훈의 쇼핑몰, 기념일, 회사 직책까지 마구잡이로 수집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저게 아마도 막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이 기업 저 기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곳에서 그 수집한 개인정보는 거기 안에서만 활용을 해야 써야죠. 되는데 네. 자기들끼리 막 그냥 서로 맞습니다.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건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고, 그리고 수집한 거를 서로 교류하는 것도 문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뭘 했는지도 지금 문제예요. 네, 네. 그거 가지고 여론 조작에 활용을 했다면 그렇죠. 당장 큰 잡아놔야 문제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네. 좀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헌재에서 발표가 언제든 날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 또 2,000명 이상 맞아요. 모아가지고 또 거기 난동할 폭동하는 수 있어. 네, 난동 그렇죠. 부리고 폭도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놈들 데리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야, 정말. 예? 그러니까 빨리 잡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잡아 넣게 되면 저런 놈들 서울대 출신의 여의도 증권맨이 누구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자로 네. 그래서 구속됐죠, 이번에. 구속돼서 출근을 못하게 되니까 잘렸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소식이. 네. 동생도 같이 잡혔답니다. 아, 그래요? 형제는 용감했다. 아이고. 형제가 결국은 쌍으로 그냥. 쌍으로 들어갔네요. 정광훈 때문에 네, 네. 부모님 정광훈을 고소하세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좀 더 신나게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이지은 위원장님의 그런 탁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는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저희가 4시에 제보자 X와 함께하는 방송 월요일로 옮겨와서 2회차를 시작을 합니다. 제보자 X의 히스토리 앤 비하인드 스토리 흥미진진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야 시사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